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이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결국 정청래 전 의원뿐만 아니라 서른 문정인 특보까지 고발했네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까지.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제가 해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2018년 1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있었고 예. 그날 당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면 브리핑을 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하루 후인 1월 5일 날 밤 9시 MBN 촬영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걸 서면 브리핑을 알 수가 있고요. 예,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 예. 청와대 홈페이지. 그리고 서면 브리핑인데 의견이나 주장도 있지만 발표 내용도 있지만 인용부 큰 따옴표로 예. 직접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통화했으면 녹음을 했을 거고 녹취를 풀었고 일부를 큰 따옴표로 풀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럼 저는 그걸 로 데이터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는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하고 자막 처리를 크게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다 해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 발표를 보니까 정청래도 기밀을 유출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라든가 의견 주장이 아니고 확정적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그래서 저도 이제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동은 강효상 의원 지키기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봐도 강효상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국가기밀 유출이다 이게 더 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 지키게 하는 것에서도 안 좋은 여론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은 검찰이 내달라고 해도 절대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주장을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3급 기밀이 유출된 건 사실이고 예. 또 그걸 전달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뭘 하고 주장하는 거 똑같냐면 예를 들면 파란불일 때 지나가라. 예. 교통법이 그렇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빨간불인데 난 지나갔는데 아니 사람도 없고 차도 없었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냐. 그러면 법을 정해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기밀 내용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 주장이죠. 법적으로는 어차피 보호되게 돼 있고 외교 기밀 문서는 그래서 보통 30년간 예, 비밀이 그렇죠.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밖으로 새나간 거죠. 예. 그래서 발표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30년 동안 보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강효상 의원은 발표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의견이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발표되지 않은 내용 따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봐요. 나경원 대표가 강효상 의원 검찰이 불러도 내주지 않겠다 이 말은 결국은 방탄국회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방탄국회 말고는 예. 사실은 안 내어줄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초법적 탈법적 발상이죠.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내준다 안 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예. 방탄 국회도 좋으니까 일단 그럼 국회라도 열어라.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예. 좋다 그러면 방탄국회라도 열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예. 6월 국회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6월 국회는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5당 5+1 회담을 하느냐 3+1 회담을 하느냐 예. 또 선거제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서로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닫힌 문을 똑똑똑 노크 하고 있다. 그래서 노크 소리는 나기 때문에 결국은 문은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뭐 5+1, 3+1 얘기하셨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5+1이든 3+1이든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제안한 5+1은
싫다 그러고 3+1을 역제안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예. 이건 이제 원칙의 문제죠. 예. 5당 협의체는 국민들께 약속한 협치를 하면서 앞으로 하게 될 국민과 약속이에요.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또 그런데 또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독대를 원하니 예. 그러면 국민께 약속한 원칙인 5당 협의체, 5당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를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또 같이 만나자. 저는 청와대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하면 되지. 또 그를 또 청와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건지는 몰라도 3+1도 하자.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봤는데. 네. 의원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 3+1은 결국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같이 끼느냐 안 끼느냐 예, 그 문제인데 차이인데,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몰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1대1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는 근데 본인만 이제 받게 되는데. 그림 사진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마치 선거 패스트트랙 할 때처럼 사당 뭐 연합체 이런 느낌을 고립된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양정철 민주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양정철 원장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이건 뭐 공개동이니까는 네. 뭐 비난할 건 없는 문제일 것 같고. 다만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하고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대선 잠룡인데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이재명 지사 만나서 소주 회동까지 했다. 이건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비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이디어가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연구원과 또 각 광역 단체별로 또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랑 협약을 하겠다. 예. 그리고 뭐 사업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게 이제 순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양승조 충남지사라든가 김영록 전남지사라든가 뭐 여기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냥 쭉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박원순, 이재명 대선 주자 반열에 있으니까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대선 주자 인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광역단체장. 예. 그래서 그분들 계속 만나면서 예를 들면 충남이면 충남, 전남이면 전남, 뭐 거기에 특성에 맞는 또 연구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정책 같은 경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저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궁중정치라고 비판했거든요. 결국은 양정철 원장이 대통령 뒷배를 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건선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궁중정치 그러면 예. 비밀스럽고 그런 비공개적인 느낌이 거잖아요. 나죠. 지금 예. 공개적으로 만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궁중정치가 아니라 궁박정치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기왕이 공격하려면 예. 궁 밖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별 문제 없다. 네. 예. 양정철 원장이 너무 광폭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양정철 원장 이전에 민주연구원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 다 만났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언론의 관심 대상과 취재 대상이 아니었죠. 양정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정철이기 된다.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지금 뉴스가 되고 광폭 행보다 그러는데 그 전에 있던 김민석 원장 같은 경우도 광폭으로 사람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이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가 전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는 아마 비례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비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데 저는 생각하셨죠?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정철 민주원장이 관심 받으니까 본인도 한번 관심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에 나간다면 일단은 바람을 일으킨 데는 흥행을 일으킨 데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근데 발이 묶이죠. 오히려 전국을 돌아야 된다? 전국 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역구라는 게 이제 묘한 게 있어요. 그 지역구를 등한시하잖아요. 그럼 유권자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은 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당상이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구 출마자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막 지원 유세 다니고 그렇게 되면 미움을 사요. 근데 벌써 뭐 언론에서는 종로의 황교안, 이낙연 이렇게 매치 구성을 하면서 전현직 총리끼리의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호사가들의 자유로운 상상이죠. 예. 정세균 의장은 안 나오는 겁니까? 정세균 의장이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않았는데, 예. 그러면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무총리 한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국회의장. 그렇죠. 국회의장 하신 분들은 네. 그거였었잖아요. 원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는 거죠. 기존에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네, 모르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북한 이야기 해봅시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또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에 대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오보는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현송월 처형설도 있었죠. 86년도에 김일성 사망설도 있었고요. 그때도 예. 있었고요. 특히 북한에 관해서 보수 언론에서 오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찬물 교란 작전 이런 게 아닐까요? 예. 뭐 사실은 이렇게 이런 기사를 쓰려면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해야 되죠. 근데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앞두고 있는데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은 저렇게 비정상적인 국가고 그 지도자도 비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뭐 대화나 이게 안 통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가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노역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북한이 어떤 거냐면 이름도 조선노동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 간부들도 육체 노동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김영철 통전부장은 뭐 건재한 것이 나타났고 김혁철은 CNN 보도에 의하면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죽지 않았다 이런 건데 예. 뭐 조만간 확인이 되겠죠. 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 이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또 촉구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6월 12일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에요. 이것이 3번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것은 그동안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친선 우호 관계로 가서 결국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북미 수교를 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텐데 그러려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야 되겠죠. 예. 서로 적대성을 띠면서 뭔가 합의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란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친선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고 그런 기본적인 태도 전환을 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여건되면 우선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도 뭐 개성공단 금강산을 지렛대로 해서 남북 관계도 좀 원활해지고 북미 관계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성공단 금강산은 유엔 제재 결의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행정 조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미국이 익스큐즈를 해주면 성의 표현을 북한에 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또 미국도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니 북한도 당신들도 좀 양보해라 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개성공단 금강산을 먼저 예. 여건이 되면 열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여건이 되면 그게 뭐 미국의 익스큐즈 이 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또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현재도 가능하다 이 시점에도 이 얘기도 뭐 4월 27일 날 했고 예. 그다음에 북쪽 지역 판문각에서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만남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죠. 또 이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뭐 북한하고 물밑으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안 되겠네요. 그건 지금 상식적인 반응 같고요. 네. 만약에 전격적으로 되면 그 전에 사전 조율은 물론 당연히 하겠죠. 근데 예. 그건 알 수는 없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지금 남북 또 북미 대화를 조금 장밋빛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망하시는 분들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당연히 원포인트로
남북 정상회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자면 예. 사실 이제 근거 없는 거긴 하지만 예. 저는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반반이다.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한 번 했는데 또 일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포인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채널로 만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거기에 저는 좀 더 다른 채널은 뭡니까? 특사입니까? 뭐 특사든지 뭐 할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김영철 서울 라인이 또 가동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장소는 그럼 판문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 판문각이 될 수도 있고 뭐 굳이 뭐 중국까지 이제 가서 만날 필요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전에 써서 본인들이 성공했다 하는 게 이제 벼랑 끝 전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재미를 많이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렇게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북한도 이런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청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청 의원 보내드리면서 저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